중요한 일의 가중치가 판단이 안 돼서요.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좋다. 항상 같은 일로 혼난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예전에 외래 환자분이 오셔서 고민을 하나 털어놓더라고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일을 잘 못해서 매일 야단을 맞는다. 그런데 일을 어찌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분이 실용음악과 관련 학과를 졸업하셨거든요. 청소년 시절부터 악기 만지고 작곡하고 그런 분이셨죠. 당연히 페이퍼 잡을 하는 업무가 서투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았습니다. 잡코리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때 꽤 유명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 맨날 항상 언제나 늘 혼자 바쁘다. 2번. 지 일 아닌데 지가 나서서 한다. 3번.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 완성이 안 된다. 4번. 절대로 지시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 5번. 사람은 좋은데 일은 잘 못해 라는 말을 잘 듣는다. 6번. 꼭 남들 쉴 때 일 열심히 한다. 7번. 타인이 업무적인 충고라면 절대 듣지 않는다. 8번. 도와준다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다. 9번. 중요한 일에 대한 가중치를 배정 못한다. 10번.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11번. 유관부처나 거래처의 무리한 부탁을 잘 들어준다. 12번. 쓸데없는 책임감이 강하다. 13번. 사고 터지면 본인은 열심히 했다며 어필한다. 14번. 뻘짓 많이 해서 일 많이 하고 잔업비, 특근비 풀로 받아간다. 자, 혼자 뜨끔하는 분들 계시죠? 한두 개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20대에는 여러 개가 해당이 되었고요. 일 못한다고 구박도 좀 받았습니다. 지금도 해당 사항 있습니다. 병원 일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단계는 지났고요. 책 초고 쓸 때 유난 떨면서 혼자서 바쁩니다. 주말에는 남편이 밥도 다 차리고요. 아들내미 케어도 독박 씁니다. 집안에 대작가 납셨다. 막 이러면서도 해줄 건 다 해줘요. 책 나오면 자기 지인들에게 마누라 책 나왔다고 자랑질하고요. 제 변명을 하자면 책 초고를 쓸 때는 마음이 번잡하거든요. 에너지를 오롯이 책에 쓰기 위해 다른 잡다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쳐냅니다. 글을 쓴다는 건 아웃풋을 뽑아내야 하는 창작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기적으로 집필에 몰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래에 오신 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몇 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일의 가중치가 판단이 안 돼서요.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좋다. 항상 같은 일로 혼난다.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법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직업에 따라 주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병원 외의 세상은 잘 모릅니다. 과외 말고는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조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학교 다니고 병원에서 일한 것이 제 경험치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현존하는 모든 조직의 시스템이 최고봉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우주 같은 곳이에요. 365일 24시간 풀가동되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합니다. 최고의 엘리트 계층인 의사들부터 청소하시고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직군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병원의 루틴 업무가 일상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머저시 터지는 것도 다 커버를 합니다. 환이라든가 침대포 같은 거 세탁해주는 업체부터 방역 업체까지 수많은 아웃소싱 업체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 내에서 컴퓨터가 잘못된 경우 응급지원팀도 24시간 상주하고요. 돈 안 내고 간 환자들 돈 받아내는 업무, 추심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왜 LG텔레콤이랑 KT랑 블랙아웃 된 적 있잖아요. 병원은 타격 없습니다. 인터넷이랑 인트라넷 두 개가 다 깔려 있어서요. 인트라넷만으로도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한전에서 전기 끊긴 적도 있었죠. 중환자실 환자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하고요. 그 와중에 마취 걸고 배 열어서 수술한 환자도 있고요. 병원은 전기가 잠시라도 끊기면 안 되거든요. 자가발전시설이 다 돌아가서 무리 없이 전기 공급 잘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관리, 이런 세균과의 전쟁도 열심히 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게다가 의료진들 일 빡세게 합니다. 2017년 12월 23일에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었거든요. 주요 내용은 주 80시간 근무시간 지키라는 거였죠. 그때 지인들이랑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일하면 병원이 어찌 돌아가겠어. 요새는 수련받기 편하겠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꼰대소리 했습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주 80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아카데믹 스케줄은 알아서 해내야 하고요. 뭐 발표 같은 거요. 그래서 의사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면 20대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의과대학 시절에는 살인적인 공부량을 해내야 하고 병원에서는 몸 갈아 넣으며 일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빠리빠리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휴머니즘적 정신 뭐 이런 것보다는요. 일단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요. 잠잘 시간을 확보해 보려는 몸부림이죠. 그리고 안 깨지려고요. 욕 얻어듣기 싫어서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일 잘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메모하라. 의학 드라마 보시면 의사들 회진 돌 때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항상 뭐 적고 있죠? 메모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과 PC가 서로 연동이 돼서 일정을 꼼꼼히 메모하고 체크할 수 있잖아요. 메모를 하지 않고 내 기억력이 나이가 들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메모를 무조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요. 높은 사람들은 말을 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 안 해주고요. 아랫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서 한마디 뱉어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지? 이런 식이죠. 그게 체크를 그냥 단지 한번 하라는 건지 보고를 해달라는 건지 이런 건 일단 메모해놓고 나중에 고민을 해서 센스 있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메모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을 2번 하지 마라. 일 못한다고 고민하신다는 아까 그분이 이 잘못을 회사에서 저지르시더라고요. 사수가 일을 알려주었는데 잘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이랑 연결되는 거죠. 누가 일을 알려줄 때 무조건 메모하셔야 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메모를 절대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학생 때는 가능합니다. 돈 내고 배우잖아요. 회사는 월급 받고 다니잖아요. 나에게 같은 질문을 2번 듣고 같은 대답을 2번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업무 공유를 해라. 업무 공유를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간호사들이 의사들에게 노티하잖아요. 환자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더를 내리기도 하고요. 직접 가서 환자 상태를 보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조치를 합니다. 문제는 임의로 내 선에서 업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핵폭탄이 터지는 경우죠. 상사에게 야단 맞을 것을 당장 피하려고 내 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죠. 이건 내 업무 역량이 어디까지이고 내 결정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특정 프로젝트 수행하는 TF팀 같은 곳에서 일할 때는 이거 필수사항이죠. 팀장이 업무 배정을 제대로 하려면 각 팀원들의 업무 진행 사항을 제때 보고받아야 하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들이 업무 공유를 안 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다가 중요한 마감 날짜를 못 맞추거나 일이 더 꼬이면서 사고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슨 일에 대한 질책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상사 앞에서 저런 얘기하는 건 최악이고요. 직장 동료랑도 저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저런 말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고요, 상사는 내 부모도 아니기 때문에요, 나의 일하는 과정을 들여다봐 주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줘라, 이런 거는 부모 육아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냉혹한 곳이고 결과와 성과를 위해서 모두가 다 매진하는 곳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방팔방 떠들어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5번째, 업무 시간, 날짜. 이거 지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일 마감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잠수 타는 사람들 있죠? 다음날 나타나서 변명 늘어놓죠. 감기 몸살이 나서, 인터넷이 불통이어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이런 일들 하느냐고 못했다. 이리 말하죠.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면 며칠 뒤에 사표 써서 가지고 오죠. 어디 가서는 이 회사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리 말하고 다닙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속 터져 죽죠. 병원 일 하면서 의사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내야 할 업무는 다 해냅니다. 제가 정형외과 인턴할 때였거든요. 다음날 오전에 29K 뷰박스에 걸 수술 환자 필름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데 옛날에는 필름으로 봤거든요. 병원 전체를 3시간 넘게 뒤졌는데 못 찾은 거예요. 새벽에 29K 시간은 다가오고 깨질 거 생각하니 미치겠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교수 연구실 한번 뒤져보자 이리 생각했죠. 경비 아저씨에게 음료수 갖다 바치면서 사정사정했어요. 저 정형외과 인턴인데요. 오늘 아침 수술 환자인데 필름 못 찾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아저씨 저랑 같이 교수님 연구실 가서 마스터키로 한 번만 문 좀 따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필름 찾아서 아침 회진 전에 준비시켰습니다. 6번째, 일이 목적을 생각하라.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제가 사는 동네에 파리바게트가 있는데요. 오래 다니다 보니 사장님하고 인사를 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계속 안 쉬시고 일을 하시기에 언제 쉬시냐고 여쭤봤죠. 알바가 안 구해져서 큰일이라고. 저번 알바가 일을 참 잘했는데 이 친구가 나가니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은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둔다고. 그래서 내가 쉴 수가 없다고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빵 이름이랑 가격 외우는데 알바들이 한 달이 걸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면서 일을 하는 거죠. 알바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직원일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고민하게 되면 일의 중요도가 파악이 되잖아요. 또 A라는 방법으로 일이 안 풀리면 B라는 방법으로 나름 응용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는요, 일일이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면 다른 루트 뚫어서 어떻게든 해내야죠. 네,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항상 메모하라. 두 번째, 같은 질문 2번 하지 마라. 세 번째, 업무 공유를 제때 잘해라. 네 번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서운하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5번째, 업무 시간과 날짜를 잘 지켜라. 6번째, 항상 일의 목적을 생각하고 일하라. 일을 열심히 하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업무 역량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알바처럼 하게 되면 아무리 연수가 쌓여도 업무 역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랫사람일 때는 일을 못해도 위에서 커버 쳐주니까 그래도 일이 어이어이 돌아가는데요. 윗사람이 일을 못할 경우 아랫사람 입장에서 많이 힘들죠. 일의 경중을 파악을 못하는 상사를 내가 붙잡고 알려줄 수도 없고요. 별 쓸데없는 과한 오지랖 부려서 아랫사람들 일 늘어나게 하고요. 업무의 맥을 못 잡아서 매일 헛발질해서 성과 제대로 못 내고요. 돌아버리죠. 요새는 MZ세대들 싸가지 없다 어쩌고 하는데요. 어쩌면 일도 못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윗사람에게 단지 따박따박 할 말을 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MZ세대들도 일 잘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상사에게는 딱 고개 숙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열심히 업무 능력을 키우는 구독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